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주말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죠. 최근에 제가 신고가 섹터를 잠시 쉬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다시 신고가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섹터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조선, 화장품 이렇게 지금 5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52주 신고가 섹터에는 있으나 지금 현재 20일 신고가에는 2차전지랑 바이오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2차전지랑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조선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시장은 순환매에 있고 이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현재는 바이오랑 2차전지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섹터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간단하게 최근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자동차랑 선박, 네, 이쪽인데 일단 이 자동차랑 선박이 최근 이제 상반기 대한민국 수출의 대부분을 좀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공급망을 갖다가 다변화시키고 이제 중국을 갖다가 배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 있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 수출은 일단 반도체가 지금 현물 가격이 내려가고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낮아졌었고 그동안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었죠. 그러면서 자동차 수출과 선박의 수출이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이제 대중 의존도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중 의존도가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 아래 있죠? 아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대중 의존도가 마이너스 15%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의존도도 동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수출과 그리고 중국향 수출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거고, 반면 선박과 자동차 이런 쪽이 한국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자동차와 선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안 그래도 최근 현대차가 추세를 이탈하면서부터 신기하게 또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가 좀 수그러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조선 쪽은 신조선가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장마감할 때도 신조선가 그래프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사실 뭐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카타르 수주가 또 하반기에 남아있다, 그리고 모잠비크 프로젝트도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다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일부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조선주가 일부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나둘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선업 사이클 자체는 이제 몇 년 단위로 길게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 자동차 쪽은 이제 수출 얘기를 하면 일단 상반기만 이제 6월 달 이제 따졌을 때 수출이 14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고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대를 수출하면 그 중에 한 대가 친환경차라고 하니까 점점 이제 친환경차, 대부분 전기차겠죠?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기사에는 안 가져왔는데 일단 영국이나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현대차의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좀 좋아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거기에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랑 더불어서. 에코프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일단 MSCI 지수에 에코프로가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되면 아마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일정 같은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그날이 재료 소멸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동 시가총액 3조 원 규모일 때 약 2천억 정도의 수급 영향이 발생하는 패턴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MSCI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JYP가 MSCI에 편입될 걸로 지금 내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금량도 MSCI 편입이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일단 뭐 포스코 그룹이 더 이상은 이제 철강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눈높이가 달라져서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를 보더라도 좀 10% 이렇게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가를 갖다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또 쉽게 눌려주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과 관련해서는 최근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나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바이오 경제 2.0에 대한 뭐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이 바이오 정책 2.0에 대해서 누가 실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뭐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장품 쪽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화장품 쪽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좀 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주들 중에서 OEM 업체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 위에는 20일 신고가 섹터입니다. 여기 2차전지랑 바이오는 명확히 성격이 다른데요. 2차전지는 52주 플러스 신고가, 20일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말이고, 바이오는 이제 20일 신고가. 이 말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반도체가 쉬어가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 블리큐의 20일 신고가 종목들의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유한양행, 그리고 삼천당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 대원제약, 삼진제약, 에이프로젠,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알콜, 유나이티드제약, 보면 딱 봐도 20일 신고가 종목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이 바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오 기업들이 장기간의 조정을 마치고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스타트를 끄는 거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죠.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정작 여기는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한번 반짝했다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쉬어가고 최근에는 또 HLB가 또 시총상이죠. HLB도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니 다시 밀렸다가 무상증자 얘기로 하면서 다시 좀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상위주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 다음 이제 대형주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유한양행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돌파를 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삼천당제약,
여기도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 AAIC 학회 일정과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 관련주들만 어느 정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펩트론 같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기업들만 일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뭔가 그 시세가 그 기업들로부터 나와서 골고루 퍼지기 시작한 느낌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바로 움직일지 아니면 오늘 이제 잠깐 움직였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한 주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 캔들의 형성을 봤을 때 결국 한 주의 마무리에 금요일에 이제 캔들이 완성이 되죠. 금요일에 장이 끝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마감이 했으면 전반적으로 추세를 돌파한다거나 고개를 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을 짓는 거라서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서 좀 튼튼한 기업들이 먼저 가는지 잘 캐치하면서 그 수급의 온기가 지금 크게는 어떻게 보면 대형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 아직 안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신약 바이오텍 회사들 아직 안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소재 기업들도 이제 막 움직일랑 말랑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삼진제약처럼 제네릭 그런 복제약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이제 코로나 인구수가 갑자기 급증한다고 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기업들 이렇게 한 5가지 바이오 안에서도 이런 쪽이 돌아가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이제 바이오 20일 신고가 종목 중에서 괜찮은 기업 몇 가지만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 유한양행의 이 기세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단기 너무 급등해서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유한양행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바이오 학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또 풍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삼천단제약도 이제 관련해서 이때 아마 좋은 호재거리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그렇게 바닥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다시 좋다는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당제약도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바꾼 만큼 여기도 더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에이프로젠 쪽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쪽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어제 좀 급등했던 피처캠 같은 경우나, 그래서 신약 바이오텍 안에서도 좋은 임상 결과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추세를 바꾼 기업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피처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세를 좀 바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단기 추세가 이렇게 지금 바꾼 모습인데 이미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조정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횡보를 엄청 하고 나서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하네요. 조정을 줘서 눌림목을 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오스코텍도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뿜어줬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정말 하반기에 좋아질 거리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랩지노믹스 여기는 이미 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진단키트 기업들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신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좋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HK이노엔도 지금 추세가 강하진 않지만 일부 바뀐 모습입니다. 그
그 외에도 LNC 바이오, 여기도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진입은 애매한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좀 바이오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여기도 일단 추세를 바꾸려는 모습이 있어서 같이 덤으로 참고하시고, GI이노베이션도 지금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버행 물량이 꽤 위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GI이노베이션은 들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인벤티지 랩은 최근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급등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존에 바닥에서 잡았던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브로노이도 제가 장마감 때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나오면 보고서를 발간할 생각이 있다 했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는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갖다가 체크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전통 바이오텍, ABL 바이오, 이쪽도 지금 바닥에서 뭔가 추세를 돌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사실 워낙 여기 안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임상이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주가에 너무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이오 기업도 잘 골라야겠지만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저는 이런 유한야행 같은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는 놈들이 더 가는 장세는 맞는데 반도체들은 일부 지금 꺾인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인 포스코홀딩스나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이 친구들을 갖다가 계속 보면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나머지 기업들과 같이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응급제나 아니면 장비업체들 하반기에 계속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바코, 그리고 코인테크,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한번 리포트 읽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볼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2차 전지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걸 체크해야 되고, 동시에 폐배터리가 요즘 좀 계속 움직이죠. 폐배터리도 지금 바닥에서 좀 급등하면서 추세가 바뀌었고요. 성일하이텍인가요? 이름이 둘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성일하이텍이네.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쪽 폐배터리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나 여기는 사실 한 2025년은 돼야지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르는 것들은 테마성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TCG 스틸 같은 것도 갑자기 다시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가는 장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20일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동원수산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볼까요? 여기 보아스에셋에서 최근에 이제 지분 신고를 한 게 저의 눈에 좀 띄었습니다. 요거는
관심 있으신들은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아스 에셋이 지분 6.59%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동원수산 자체는 이 보아스 에셋이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다른 이제 최대 주주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일부 지분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고, 이 보아스 에셋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작년에 화천기계가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8,150원까지 급등했을 때, 이때 보아스 에셋이 경영권을 이제 치면서 화천기계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보아스 에셋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게 이렇게 마무리되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동원수산의 그 보아스 에셋이 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그냥 언급해드린 거고, 네. 여기도 그런 이슈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CJ CGV가 바닥에서 또 반등하던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시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는 거에서 시장에서 매우 안 좋게 봤지만,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쭉쭉 갈 수 있는지는 저는 약간 물음표긴 한데,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다음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는 뭐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에 좀 살펴볼 만한 섹터들 쭉 살펴봤고요. 지금 2차전지 오늘 이제 그 전일 미국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했었거든요. 오히려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고, 그 원인은 이제 나스닥에서 특별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그 나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에 대한 비중 조절이 이루어지면 아마 나스닥에서 좀 선제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정을 받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끝나면 반도체 쪽도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주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괜찮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추가적인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주말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